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을 더하는 시간,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부자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을까? 그들은 독서를 통해 무엇을 얻고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오늘 소개할 책은 이요셉 작가의 부자들의 서재입니다. 단순히 책 목록을 나열하는 책이 아닙니다. 부자들의 독서법, 사고방식, 태도를 총망라한 말 그대로 부자가 되는 독서의 철학을 담고 있죠. 1. 부자들은 왜 독서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책을 읽을 시간도 없겠지. 하지만 이 책을 보면 오히려 반대예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정주영, 이건희, 스티브 잡스. 이들 모두는 책을 절대적인 자기 무기로 삼았고 독서를 통해 결정적 통찰을 얻었습니다. 버핏은 하루에 80%를 독서에 쓰고 빌 게이츠는 매년 5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며 게이츠 서머리딩을 공개하죠. 그들은 독서를 단순한 취미가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책은 다른 사람의 경험, 실패, 성공, 통찰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2. 부자들의 독서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자, 그렇다면 부자들은 책을 어떻게 읽을까요? 이요셉 작가는 크게 세 가지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 부자들은 단순히 재미를 위해 책을 읽지 않습니다. 지금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가? 이 책이 내 삶에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책을 선택합니다. 읽은 내용을 반드시 적용한다. 읽고 끝내지 않습니다. 핵심을 요약하고 일상에 적용하고 실행합니다. 읽는 것보다 행동으로 옮기는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독서를 루틴화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읽습니다. 아침 10분, 잠들기 전 15분이라도 꾸준히 읽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식의 복리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3. 부자들이 추천한 책들. 이 책에서는 실제로 부자들이 즐겨 읽은 책 100권을 소개합니다. 그중 몇 권만 소개드릴게요. 부의 인문학 브라운스톤. 돈에 대한 철학과 인문학적 통찰이 담긴 책입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나폴레온 힐. 말 그대로 부의 바이블. 부자 마인드를 만들어줍니다. 원싱 더 오웬이, 신 게리 켈러. 하나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초집중 철학을 알려줍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인드셋을 알려주는 책의 고전이죠. 그 외에도 리더십, 투자, 자기개발, 인문학, 경제 관련 책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은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4. 부자 독서의 핵심은 태도에 있다. 책을 읽는다고 다 같은 독서가 아닙니다. 부자들은 책을 읽을 때 질문하고, 탐구하고, 정리하고, 실천합니다. 한 문장을 그냥 넘기지 않고 이 문장이 지금 내 상황에 어떤 의미일까? 를 곱씹습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노트 한 권에 부와 성공의 열쇠가 담기기 시작하죠. 여러분도 독서를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10분, 1년이면 60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지식과 통찰은 결국 경제적, 정신적 부로 돌아옵니다. 5. 나도 부자의 서재를 만들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이 책은 나도 부자처럼 읽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먼저 나에게 필요한 책 한 권을 고르세요. 그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은 밑줄 치고 메모하세요. 읽은 내용을 내 말로 요약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바로 실행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지적인 부자, 사고의 부자로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서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책은 말합니다. 부자는 먼저 마음과 생각부터 부유하다. 그 시작이 바로 독서이고 여러분의 서재도 오늘부터 부자의 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그로서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책과 이야기를 정성껏 소개해드릴게요.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변화와 실행의 불씨를 심어준 책 전옥표의 이기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늘 작심삼일일까? 계획은 좋은데 왜 실행은 안 될까? 혹은 일을 열심히는 하는데 왜 성과는 안 나올까? 그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이 바로 이기는 습관입니다. 이 책은 그냥 열심히 살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로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해낼 수 있는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수십 년간 활동한 저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 책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성공은 실행의 결과다. 그리고 그 실행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옥표가 말하는 이기는 습관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동사형 조직입니다. 명사형 조직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말은 그럴싸한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조직? 회의는 많은데 행동은 없는 조직? 전옥표는 그런 조직을 명사형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동사형 조직은 달라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계획만 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책상머리에서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혀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조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동사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해야지 이게 명사형이라면 운동하고 있어 이게 바로 동사형입니다. 생각을 줄이고 행동을 늘리는 것. 그게 바로 이기는 습관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창조적 고통이라는 개념이에요. 많은 분들이 고통은 피해야 할 것, 실패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옥표는 다르게 말합니다. 성공은 고통을 수용하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진짜 성과를 내는 사람은 반복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불편함을 견디고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 고통입니다. 그 고통은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촉진제예요. 우리는 종종 나한테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아픈 걸 못 견디는 거다. 될 때까지 해보는 집요함. 이게 바로 승자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 정신입니다. 프로는 결과로 말합니다. 프로는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아요. 환경이 나빴다, 운이 없었다, 상사가 나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프로는 약속을 지킵니다. 기본을 지킵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계속 훈련하고 개선하려고 하죠. 나는 프로다. 이 마인드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네 번째는 분석과 구조화 그리고 디테일의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너무 크게 봐서 겁을 먹죠. 아,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도저히 감당이 안 돼.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일을 쪼개라. 그러면 해결된다. 크고 복잡한 일도 잘게 나누면 실행이 쉬워지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디테일까지 챙기자고 말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성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옷깃을 바로 여미는 것, 보고서의 오타를 한 줄 더 확인하는 것, 고객에게 인사하는 말투 하나까지. 그 디테일이 우리의 신뢰를 만들고 경쟁력을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는 마케팅적 사고, 고객 중심입니다. 전옥표는 말합니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마케터가 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직무가 무엇이든 내 행동의 기준은 고객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든 제품을 고객이 어떻게 느낄까? 내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안할까? 고객은 지금 어떤 것을 불편해할까? 고객의 시선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있어야 혁신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기본과 원칙입니다. 우리는 자주 창의성이나 혁신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전옥표는 말합니다. 기본을 무시하는 창의성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시간을 지키는 것, 약속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쌓여서 결국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기본을 지키는 조직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바로 집요한 실행력입니다. 전옥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하기로 한 일은 끝날 때까지 물고 늘어져라. 실행력은 단순히 시작하는 힘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는 힘입니다. 누구나 시작은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습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 끈질기게 반복하는 자세, 이게 바로 실행력입니다. 그 집요함이 성과를 만들고 그 실행력이 곧 이기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전옥표의 이기는 습관을 통해 실행이 왜 중요한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책은 단순히 열심히 살아라는 말에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계획만 잘 세우고 시작만 하다 마는 삶.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라도 끝까지 실행해보는 습관 지금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 채널에서 삶을 바꾸는 책, 성장하는 이야기, 행동으로 이어지는 지혜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매일매일 이기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권의 오래된 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1984년에 출간된 길을 묻는 젊은이들에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격동기였던 1980년대 중반 한국 사회 속에서 청년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뜻있는 지식인들이 함께 집필한 책입니다. 당시에는 군부 독재, 사회 혼란, 경제적 불평등 같은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속에서 청년들은 혼란과 방황을 겪고 있었죠. 그때 이 책은 하나의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이정표를 찾았고 또 누군가는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혼란은 여전하고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다시 꺼내어 그 메시지를 함께 되짚어 보려 합니다. 책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정답 없는 시대,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내 자리를 찾기 위한 절박한 물음입니다. 책은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남들이 짜놓은 인생 시나리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걸으라고요.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안정된 삶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고 외로움과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만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은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누군가의 기대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시선, 사회의 기준, 타인의 평가.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결정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라고. 우리는 교과서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패조차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절망의 시대, 책은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희망은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사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멀리 있는 희망을 찾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멈추면 있던 길도 사라진다. 그러니 멈추지 말라고. 희망이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것.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어느 날 우리는 전혀 새로운 곳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메시지는 진실, 사랑, 책임, 그리고 희생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고 책은 말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책임지고 사랑하는 태도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사랑한다면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청춘의 연애에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사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은 감정 이상의 어떤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삶의 태도에 대한 조언도 강력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직업, 스펙, 연봉, 성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일이 나답게 살아가는 길인가입니다. 비슷한 일을 해도 어떤 이는 피폐해지고 어떤 이는 성장합니다. 그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려는 태도. 그 태도가 나를 진짜 성공으로 이끕니다. 책은 또한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단지 개인이 아닙니다. 사회 속의 존재이고 시대의 일부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자본주의라는 체제 속에서 선한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고민하게 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내 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 있는 삶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과 희망에 관한 이야기. 책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성찰의 기회로 보라고 말합니다.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은 오히려 오늘을 더욱 충실히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희망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내딛는 한 걸음, 그 안에 모든 희망이 숨어 있다는 사실. 이 책을 통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책에서 제안하는 청년의 삶의 자세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인식. 매일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작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둘째, 도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믿음을 따르십시오. 셋째, 감사. 작고 소박한 것에서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게 삶을 버티게 해줍니다. 넷째, 관계.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내 중심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태도. 비교하지 말고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사실. 책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성공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이다. 희망은 저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 속에 있다. 남이 정한 길이 아닌 내 마음이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다. 이 문장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길을 묻는 젊은이들에게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이렇게 삶과 철학, 자기 성찰에 도움을 주는 책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거나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계신 분들이라면 다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길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김미경의 마흔 수업. 100세 시대, 마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입니다. 바로 마흔이라는 나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고민의 해답을 제시해주는 책, 김미경 작가님의 마흔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마흔, 당신은 어떤가요? 마흔. 어렸을 땐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던 숫자였죠. 그런데 막상 도달해보면 몸과 마음은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는 책임만 늘어가고 무언가를 이뤄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숨이 막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흔 즈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뭘 이룬 게 없지.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하지? 그런데 김미경 작가님은 전혀 다른 시선을 던집니다. 바로 마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젊은 나이다. 라고요. 2. 100세 시대,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간다. 예전엔 평균 수명이 70세, 80세였죠. 그러니 마흔은 인생의 절반, 혹은 결산을 시작하는 나이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30년, 40년의 인생이 더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흔이라는 시기는 이제 겨우 중반전이 시작된 셈입니다. 책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나이에서 17살을 빼보세요.
그러면 진짜 에너지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젊은 나이가 나온다는 거죠. 즉, 불안하고 공허한 이 시점이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포문을 여는 시기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3. 불안은 비정상이 아니다. 많은 마흔들이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하지? 나는 왜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지? 하지만 김미경 작가님은 말합니다. 불안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감정이다. 불안을 느끼는 건 당신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나만의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4. 세컨드 라이프, 어떻게 설계할까? 마흔 수업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인생,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마흔이라는 나이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내공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만의 비전을 세워야 할 때다. 그 비전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오래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찾고 작은 루틴부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5. 실천적 마인드셋과 루틴 만들기. 김미경 작가님의 책은 단순한 위로나 감동이 아닙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리얼 미 리추얼, 진짜 나를 마주하는 아침 루틴. 다이어리 쓰기, 감정과 계획을 정리하는 자기 성찰법. 작은 습관의 반복 변화는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 즉,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매일매일 나를 돌보는 생활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6. 자존감과 품격, 그것이 마흔의 핵심. 중년이 되면 어쩐지 자꾸 작아지고 초라해지기 쉽죠. 젊은 세대와의 비교에서 밀린다 느끼고 회사에서는 점점 존재감이 줄어들고요. 하지만 작가는 단호히 말합니다. 자존감은 나이를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챙기고 지켜내야 한다. 품격 있는 마흔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위한 공부, 취미, 투자,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그건 결국 나를 사랑하는 힘이고 그 사랑이 인생 후반전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7. 성장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을. 마흔 수업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책도 아니고 위로만 던지는 책도 아닙니다. 인생 전환기를 맞은 사람,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사람, 다시 도약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는 사람, 이런 분들께는 정말 구체적이고 힘이 되는 나침반이 되어줄 책입니다. 특히 김미경 작가님의 직설적이면서도 따뜻한 말투는 마치 누군가 내 옆에서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는 듯한 위로가 됩니다. 8. 내 삶의 주도권 다시 가져오세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남 탓, 환경 탓, 나이 탓으로 돌려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흔 수업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설계할 때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직원도 아닌 나라는 이름으로 다시 사는 법. 그 첫걸음을 이 책에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마흔 즈음에서 혹은 마흔이 가까워져 오며 불안하고 답답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김미경의 마흔 수업을 읽어보세요. 이 책은 단지 조언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에 불을 붙여줄 라이터 같은 책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삶에 영감을 주는 책과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성장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제목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레오 버스카글리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이들이 인생책이라 부르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배워야 하는가를 진심 어린 목소리로 들려주는 따뜻한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1. 이 책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교육학자이자 작가였습니다. 그의 러브 클래스라는 강연 시리즈는 한 학생의 자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건은 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그는 고민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외롭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그렇게 시작된 수업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수업이 되었고, 이 책은 그 강연의 정수가 담긴 작품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 3. 사랑, 배움은 하나다. 이 책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것, 배우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고 배우는 것을 멈춰선 안 된다는 겁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3. 핵심 메시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소홀히 하곤 합니다. 하지만 버스카글리아는 말합니다. 사랑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4. 핵심 메시지 소통과 공감의 힘.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버스카글리아는 진심으로 듣는 태도,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말하고 너무 적게 듣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나요? 소통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의 훈련입니다. 공감과 용서,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5. 핵심 메시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삶은 언제나 변화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버스카글리아는 말합니다. 도전하라, 그리고 살아있어라. 6. 핵심 메시지 배움은 평생의 여정이다.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학교입니다. 버스카글리아는 말합니다. 배움은 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모든 삶의 순간, 관계, 실수, 기쁨에서 이루어진다.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습니다. 배움은 곧 성장이고 성장은 곧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7.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깨달음. 이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근본적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과 존중.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할 때 타인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주체적인 태도를 배웁니다. 사랑은 행동이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이해하고 들어주고 포용하는 행위가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 매 순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삶의 기본 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 인생은 유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8. 왜 이 책이 인생책일까? 많은 이들이 이 책을 인생책이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삶의 본질을 따뜻하게 풀어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성장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마음을 쉬게 해주는 쉼터 같은 책입니다. 9. 이런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분, 자존감이 흔들릴 때, 관계에서 상처받은 분, 교육자, 상담가, 돌봄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 마무리하며 살며 사랑하며 배우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라. 배우고 실수하고 또 일어나라. 그리고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껴라. 이 책을 읽으면 삶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고 사랑이 조금 더 실천 가능해지고 나 자신이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오늘 누구를 사랑하셨나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당신의 삶과 사랑, 그리고 배움에 항상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채널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마음을 건드리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안병옥 선생님의 삶의 길목에서입니다. 철학자이자 수필가인 안병옥 선생님은 평생 사람답게 사는 삶이란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묻고 또 안내해온 분입니다. 이 책은 1986년에 처음 출간되었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론 에세이입니다. 책에는 총 120여 편의 짧은 수필이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글은 길지 않지만 한 편 한 편이 우리 삶의 갈피를 다시 잡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너무 바쁘게 달려가고 있을 때 이 책은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책의 중심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 참 단순하죠. 하지만 이 말 한마디를 진심으로 마주하려면 꽤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이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이 질문은 다시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안병옥 선생님은 삶을 길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길 위에 서 있고 또 수많은 갈림길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선택해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의 끝에 성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무언가. 그런데 정작 묻지 않죠. 내가 원하는 성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 길 끝에서 나는 행복할까?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요.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와 품위를 지키는 삶. 그것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만남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모두 의미 있는 건 아니죠. 안병옥 선생님은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어떤 사건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만남일 수 있다고요. 깊은 만남, 창조적인 만남, 행복한 만남. 이 세 가지 만남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합니다. 가끔은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가 붙잡고 있던 고통을 놓게 만들고, 한 사람의 눈빛이 내가 잊고 있던 나 자신의 가치를 되찾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누려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답게 사는 법입니다. 이건 참 묵직한 주제죠. 우리는 사람답게 살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안병옥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성공을 어떤 마음으로 이루었고 그 성공 이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은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돈이 아니라 품위, 성과가 아니라 의미, 속도가 아니라 깊이. 우리는 가끔 이런 기준들을 놓칩니다. 누구보다 바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는데 정작 내 마음은 허전하고 내 일상은 왜 이토록 무의미한지. 이럴 때 이 책이 건네는 말들은 우리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다시 중심을 찾게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전하는 삶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만의 인생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좌우명이 있어야 합니다.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은 실천에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큰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그저 한 발자국만 내딛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성찰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번째, 신념도 유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얼마나 자주 돌아보고 있는가? 그 믿음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진 않는가? 변화에 맞게 나의 신념도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관계를 소비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만남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깊은 관계가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니까요. 이 책은 삶에 지친 사람에게는 위로와 재정립의 기회를, 인생의 전환점에 선 이에게는 방향성과 용기를, 자기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는 성찰의 도구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지친 이에게는 깊은 만남의 가능성을 다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책 속의 한 문장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장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결국 삶은 하루하루의 충실함 속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곧 나 자신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조금의 위로와 방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그로서는 이처럼 삶의 본질, 사람의 가치, 성찰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 위에 오늘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책, 자존감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홍균 박사가 쓴 책으로 하루 하나씩 실천하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존감을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은 자존감을 감정보다는 이성적 판단에 기반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즉,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이 들이닥치기 전에 내 삶과 존재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1.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윤홍균 박사는 자존감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합니다. 자기 효능감,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자기 통제감, 나는 내 삶을 내가 주도할 수 있다. 심리적 안정감, 나는 스스로에게 안전한 사람이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작동할 때 우리는 자존감이 높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질 경우 우리는 쉽게 자기 비하에 빠지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죠. 2. 왜 자존감이 중요한가? 자존감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성과 질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생기고 삶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불안도 줄어들고 감정 기복이 줄어들죠. 반면 자존감이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소한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끊임없는 비교와 자기 비하 속에 살게 됩니다. 결국 결정장애, 회피, 감정 기복, 불안 등 삶 전반에 악영향을 주게 되죠. 3.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실천법. 그렇다면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괜찮아 일기 쓰기. 하루가 끝난 후 오늘 힘들었던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잘했어. 이만하면 충분해. 감정 솔직하게 표현하기. 억누르지 말고 드러내세요. 글쓰기, 그림, 말,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감정을 밖으로 꺼내야 비로소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결정부터 성공 경험 쌓기. 점심 메뉴 고르기 같은 사소한 선택도 나에게는 훈련이 됩니다. 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을 키우는 거죠. 자기 비난 대신 격려하기.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말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꿈과 같이 구분하기.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남이 기대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구분하세요.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끌리는 방향을 따라야 합니다.
심리 지식으로 자기 이해하기. 감정과 성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4. 저자의 고백. 윤홍균 박사도 자존감이 낮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차례 좌절과 실패를 겪으며 자신을 믿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스스로를 치유해 나가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론만이 아닌 살아있는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5. 핵심 메시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인생이 심플해진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남의 시선보다 나의 시선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며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6.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실천 아이디어. 이제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시간 갖기. 매일 자기 전에 오늘의 나를 칭찬해 보세요. 오늘은 이런 말을 잘 참았어. 기분 나빴지만 끝까지 책임졌어. 장점 3가지, 오늘 잘한 일 1가지씩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비교 멈추기. SNS, 타인의 성공, 외모, 학벌과의 비교는 그만. 비교 대상은 오직 어제의 나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나의 단점과 실수를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가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내 삶의 스타일 존중하기. 내가 좋아하는 옷, 음악, 취미를 당당하게 선택하세요. 남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용기를 가지는 것이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작은 보상 주기. 힘든 하루를 끝낸 날 맛있는 음식 한 끼,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나를 보상해 주세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나만의 시간 만들기. 하루에 10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산책, 명상, 글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나를 위한 질문. 자존감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가 자존감이 낮다고 느낄 때 자주 드는 감정은?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한 행동은 무엇인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었던 행동은? 내가 나를 칭찬한 마지막 순간은 언제인가? 왜였는가? 이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할수록 여러분의 자존감은 천천히 회복될 것입니다. 마무리 정리. 여러분, 자존감은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 나를 향한 따뜻한 말, 꾸준한 자기 이해, 이 모든 것이 모이면 있는 그대로의 나도 충분히 괜찮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인생을 더 단단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존감 수업을 중심으로 자존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저는 책을 통해 삶을 바꾸는 이야기를 전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